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 문제가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렸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마지막 이전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올해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 수준의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부분적인 조직 개편 계획이 전라북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과거처럼 대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회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법안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해 180석 이상을 얻으면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북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 결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되면 전북 이전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이라 특별법에 따라 전북으로 옮겨야 하지만 공사로 바뀌면 공단의 산하기관에서 제외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공사와 관련법의 상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관련 법안 상정은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함정입니다. 다수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얻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159석, 새정치연합은 128석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보다 21석이 많은 180석을 얻으면 공사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공사와 법안의 강행 처리가 가능해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도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마지막 이전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 농생명과 식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신청사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임직원 17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한 경기도 성남 부지가 안 팔려 착공이 3년가량 늦어졌지만 오는 2017년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에 들었을 첨단 연구시설로 큰 날개를 달게 되었으니 한국식품연구원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여는 힘찬 비상을 시도할 때입니다. 식품에 관한 연구 개발은 물론 식품 안전과 기능성 소재 등 첨단 식품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 식품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생명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그린밸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 그리고 탄소 중심으로 융복합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더 없는 후기가 저희 전라북도에는 다가오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주하면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무는 등 혁신도시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이전 기관과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임직원 66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6명 등 전북혁신도시 11개 이전 기관 임직원 66명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임직원 수 대비 희망퇴직자 비율은 2.4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기대 수준의 턱없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의 핵심은 시장 격리 20만 톤, 공공비축용 36만 톤 등 59만 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100만 톤을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매입 물량이 지난해 60만 톤보다 적다는 주장입니다. 실효성이 좀 없다. 이미 대책 자체가 너무 시기가 늦었고 늦은 만큼 확실한 대책, 농민들이 요구한 100만 톤 수매를 얘기를 했으면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농림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 가공용 쌀 소비 촉진, 미국 처리장의 쌀 매입 자금 추가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쌀 매입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 처리장에게 적자를 안으라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쌀을 수매하게 되면 자금 지원일 뿐이고 나중에 그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책임 부담은 전적으로 농협에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대북 지원 등 국회와 농민단체들의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하는데 저장된 게 많으니까 북한으로 대북 쌀을 통해서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자. 정부는 연말까지 중장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대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농민단체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3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유용성 평가와 융복합 연구 구축에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신종 감염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김보금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검증 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2명의 출연기관장이 올 연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출연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해 이들 2명 외에 다른 출연기관장들의 추가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주시의 부분적인 조직 개편 계획이 전라북도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사업소의 확대입니다. 소장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올려 한옥마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 등 사업소 2곳은 한시적으로 9구로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개편안의 협의를 한 달 전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대로 연말 안에 조직 개편 절차를 밟기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전주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심의에 앞서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칠 시간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라북도와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종합경기장 개발 방안을 두고 맞서고 있고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단체장이 바뀌고도 과거 대립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민선 4기와 5기에 탄소산업 육성 등 적지 않은 분야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와 연탄 같은 난방연료 구입비를 한 가구에 8만 원에서 11만 원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부터 지원합니다. 전주시가 전주 음식 명인과 명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전주 비빔밥과 한정식, 돌솥밥과 콩나물국밥 등의 향토 음식을 20년 넘게 조리한 시민이나 운영한 음식점, 3대 이상 가문 음식을 이어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음식 명인과 명소 명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명인과 명가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6차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는 구간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시설물 설치는 기약이 없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 동부 우회도로입니다. 제한 속도가 70km로 높은 편이지만 차량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립니다. 신호마저 무시한 채 질주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학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걸어가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2번 6차선 대로를 오가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들도 너무 빨리 달리고 그리고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이 다 무단횡단하고 그러니까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길을 건넌 뒤에도 인도조차 없는 비좁은 마을길을 지나야 합니다. 등하교하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학교 측은 수년 동안 횡단보도와 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통안전 지도를 열심히 시킵니다만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지정할 수 있어 중고등학교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단속 카메라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선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면에 철路또는 학교 앞 등을 중복 표시하여 구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서행 운전을 유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안전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500곳에 이르는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참여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원화 모집 기간을 앞둔 데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해 아예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가투쟁을 한 어린이집도 거의 없어 당초 우려한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부지 매각 실사가 한 달 동안 연장됐습니다. 대한방직은 공시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양-JRD의 실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부지 매각 실사를 한 달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8월 하순에 전주공장 부지를 팔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매각에 따른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논란 때문에 공장 부지를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주택 화재가 크게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6건에 비해 8%가량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59%를 차지했고 전기적인 요인이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고소하고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고소하는 등 346차례에 걸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수입 금지 식품인 쿠쿠이 나무 열매 씨앗인 캔들넛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무속인 51살 반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한 수입업자로부터 캔들넛을 사들여 미용실 등에서 100여 명에게 모두 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캔들넛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고 환각 증세와 심장 활작을 일으켜 수입 금지 식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부안이 18.3도, 전주 16.9도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는 3도에서 8도에 머물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맑겠지만 낮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